민주노총이 어제부터 총파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핵심이 말입니다. 핵심이 윤석열 정부 퇴진입니다. 야, 민주노총이 들고 나온 걸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죠. 이 정부를 퇴진시킨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퇴진 이 기치를 내걸고 민주노총이 프로파간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퇴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 이게 부르짖으면 그게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괴담 정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민주노총이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이게 방사능에 피폭된다. 방사능에 피폭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요. 사람들은 그게 믿어요. 광우병 때도 그랬고요. 뇌송송 구멍 탁 한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사드 때는 또 안 그랬습니까?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했잖아요. 전자파에 참외가 튀겨졌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튀겨졌습니까? 천안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안함 폭침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자폭이에요. 자폭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어 놨는데 지금 이 순간 지금 민주노총은요.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를 놓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두 다 말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정치파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으로 내걸은 것이 윤석열 정부 퇴진이니까. 마음대로 될까요? 저렇게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호응을 해서 나서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고요? 저처럼 이렇게 새벽부터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저는 프로파간다와 괴담에 휩쓸려서 나라가 다시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낮에도 밤에도 계속 이게 괴담 정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선전포고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을 정도로 험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저는 경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민주노총이 이렇게 2주 동안 계속 파업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 민주노총의 주력이 사실 금속노조인데 금속노조가 지금 우리 수출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대신에 지금 자동차가 견인하고 있잖아요. 조선, 반도체 대신에 지금 조선이 견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업하겠다고 으쌰으쌰하고 밀고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박살 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치적 구호를 가지고 선전포고를 했다면 오히려 국민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노조라는 것은요. 정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노조라는 게 뭐예요? 사용자가 있는 거고 근로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게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기업을 더 발전시키는 게 노조예요. 그런데 정치 파업을 하겠다면서 정권을 무너뜨려 봤으니까 또 무너뜨리겠다면서 나온다는 건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무역수지가 6월에는 11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16개월 만에 흑자입니다. 2023년만 무역 적자가 262억 1,7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77억 8,5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노총까지 저렇게 정치 깃발을 내걸고 총파업을 2주간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제도권인 야당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제도권이잖아요. 제도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 참 한심하죠. 제야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처럼 유튜브 하는 일개 필부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도권에서 괴담을 만들고 괴담 정치를 해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경제가 무너져라 이렇게 고사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를 보세요. 일본에 비하면 352배입니다. 일본은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 이게 100명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명당입니다. 죄송합니다.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를 보면 말입니다. 일본은 0.1명입니다. 0.1명. 대한민국은 35.21입니다. 0.11이고요. 35.21입니다. 엄청나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파업 강국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0년간 이 정도면 말입니다. 영국은 진짜 파업 많이 한다는 나라인데도 이게 13.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9.1일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8.6일입니다. 대한민국은 35.2일입니다. 참 난리도 아니죠.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나라 노조는요 지금처럼 민주화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민주주의가 발전이 돼 있다고 하는 이때에 이렇게까지 손실을 입혀가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민이 노조한테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고. 이것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중개무역 때문에 순수출액이 굉장히 늘어나죠. 2022년에는 273억 9천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13년에 146억 900만 달러였고요. 2007년에는 18억 1,900만 달러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중개무역 순수출액 추이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죠.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파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조차도 한국에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개무역이라는 게 한국의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현지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기업가들이 다 나가겠습니까? 2007년에 18억 1,900만 달러가 2022년에 237억 9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심각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심각할 거예요. 저는 이런 지표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제대로 알려져서 시장에 누가 우리나라를 망치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왜 그거는 우리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진짜 가슴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왜 이렇게 돼야만 할까요? 여러분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실 보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들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니 이런 거는 제대로 안 알려진다니까요. 뭔가 이상해 이런 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환진이 어떻게 하든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바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보세요. 2017년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말입니다. 1조 3,100억 원이나 됩니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2년 보세요. 10조 400억 원입니다. 10조 400억 원. 야, 지금 5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666.4%예요. 그러면 7.6배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8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1조 3,100억 원에서 8조 3,7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본 권력은요. 그 나라를 잘되게 만들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든 발전시키게 만들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예외고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제가 본 최악의 정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네 패거리들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 저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까지 된다는 것. 작년에 10조가 됐잖아요. 이렇게까지 만들어낸다는 건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경제에 저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위기가. 이 파업이 말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구호까지 내세우고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렇게 파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역할도 못하면서 본인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것도 불법이나 불합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 퇴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이들은 이들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 현황이거든요. G7의 평균은 시간당 74.2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이요? G7의 꼴찌예요. 46.5달러입니다. 46.5달러. 미국은 85달러입니다. 시간당. 독일은 81.2달러, 프랑스는 80.9달러, 영국은 69.1달러입니다. 이탈리아도 66.1달러고요. 캐나다도 63.1달러입니다. 일본이 49.1달러인데 우리는 46.5달러. 46.5달러를 OECD 국가로 이렇게 순서를 매겨 놓으면요.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나라 경제는 G7 수준이다. 나라 경제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노조는 본인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노조, 이것은 기업의 어떤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 공고히 하고 지켜내고 더 강화시키자는 게 노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밖에 나와서 세상을 쥐고 흔드냐고요. 세상을. 이렇게 쥐고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한번 흔들어서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권력만 공고히 시키고자 하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을 투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말입니다. 토 나오려고 그럽니다. 전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도권에 야당이 괴담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혐오감도 들고요.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야당의 의원 중에는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는 사람은 없나요? 저는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사회와
대한민국의 국가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프로파간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발전하려면 치고받고 하더라도 악수도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